그리고 화면 속에 있는 그 악보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일일이 그렸다는 얘기네요. 예. 일반 사람들이 보통 얼굴 보면 아 저걸 프린트에다 붙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뭐 그거 악보 그리는 시간만도 뭐 다른 것도 다 리얼하게 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자체가 예, 적어도 뭐 악보만 그리는데 작품 한 점당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악보만 그리는데. 악보만 그리는데 3주. 예. 하루 평균 한 10시간씩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오해도 또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이걸 이제 그 물감으로 예, 그 그렇죠.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그려내는 능력, 네. 이거 특히 이제 악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얇은 선을 이렇게 그렇죠. 적어도 어떤 때는 길게 그릴 때는 1m가 넘게도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려?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도 그 선이 이거 뭐야 이게 일률하게 예, 예. 굽지 않게 가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붓으로 해야 세필을, 되잖아요. 예, 어차피 붓으로 세필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끊기지 않고 가야 되고 또. 예. 오우, 그럼 보통 노하우가 아니네. 예.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예. 이 연습을 꾸준히 해온 결과인 것 같아요. 하하.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젓가락질, 그래서 이제 젓가락질, 예, 예.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찹스틱스라고 하는데 그 젓가락질에서 나오는 어떤 손 감각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젓가락 잡듯이 두 개의 맞아요. 붓을 아, 두 개의 붓. 이렇게 해서 하나는 밑에 고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이런 자는 흔한데 이걸 이제 홈자라고 그래요. 이게 홈이 파져 있다고 그래요. 홈자, 오케이. 홈자라고 그러는데 홈자를 이용하는 거죠. 예, 쭉 그 예. 길을 철길 따라가듯이 그렇죠. 이게 레일 역할을 하고 레일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는 지주대가 되는 거, 하나는 붓이 가는 거고.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자, 제가 근데 자세가 이제- 좀 그래서 네, 서서 근데 이제 큰 작업할 때는 진짜 힘들겠다.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캔버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눕혀놓고 하듯이 눕혀놓고 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히 뭐 세워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악보를 일일이 다 선도 그리고 우리 음표, 콩나물도 전부 다 예. 그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다루는 악보는 이제 베토벤하고 이제 슈베르트 것을 많이 그게 다루는데 짜가 아니라 실제 베토벤 음악의 악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확하게 그 음악 하는 사람은 저거 금방 알 텐데 우리 그리는 사람은 저거 그냥 장식으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악보라는 것이 그 국제 언어죠. 국제 언어죠. 예, 국제 언어고 국제 표기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81년도에 예. 이 악보를 실제 악보를 이제 붙여놓고 예. 이제 그 위에다 이제 드로잉해서 어허. 그 이제 그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악보를 어떻게 하면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네. 요걸 생각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이 얇은 선을 그려내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어요, 있기는. 그럼 어렵죠. 예. 그것도 직선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자, 요것도 이제 그 책장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어허. 이 색깔이 검정색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네. 약간 농도. 네, 책장이 휘어야 되니까. 예. 농담 효과도 보고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처럼 넘어가는 게 예. 다르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캔버스에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이제 책장을 표현한 다음에 요걸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칠해내는데 예. 요 칠하는 것이 한 번 겹쳐서 되질 않아요. 아하. 적어도 재칠을 한 3번 정도 해야 제대로 요게 색이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한지 위에다가 예. 이걸 그리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요새는 캔버스 위에 예. 캔버스도 가능하면은
이제 그 굵기에 따라서 세목, 중목, 황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죠. 캔버스의 결 네. 결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캔버스 하면 대부분 중목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죠.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하려면은 세목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캔버스 결이 거는, 이제 네. 고우니까 이 하이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세목을 쓰는데 저 또한 세목을 씁니다. 그렇죠. 발이 가눠야 된다는 얘기죠. 예. 세밀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 번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장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주문했군요. 예, 주문을 하니까 그거 뭐 10m 이 정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한 번에 와, 예, 100m 이런 식으로. 그 캔버스 다 쓰면은 세월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선 작가 뭐 우리 작가들이 다 다르지만 좀 특이하네. 아, 그 고생 왜 하나 모르겠네. 미술을 선택한 자체가 네. 뭐 고생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미술도 쉽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점만 찍어도 되는데 예. 그런데 이거 수백 개 점을 찍어야 되는데. 고생하는 것보다 더 마음적으로 이것도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네, 이것도 뭐 이걸 했을 때 미술로서의 새로운 미술로서의 인정이냐.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히 했는데도 미술이라는 세계에서 인정 못 받고 또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작품으로만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작품이 한두 개겠어요. 예. 뭐. 그래서 좀 뭔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실험과 이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한참 그림뿐만이 아니라 되셨잖아요. 그렇게 작업한. 그렇죠. 제가 이 작품을 한 지가 1981년도부터니까 해수로 치면 한 40년, 40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변함없잖아요. 예, 뭐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선 작가나 하겠다. 나는 죽었다 깨두고 뭘 죽으려도 하려도 못하겠다. 제가 안심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안심은? 아니 이유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모작이 지금 그럼. 그 모작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위작, 예. 위작이냐 이래가지고 아주 좀 힘겨워하는 그런 예.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 작품은 내놓고 누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했을 때 아마 그렇게 간단한 노력으로는 아마 그 시간에 그걸 하기 하는 어려울 것보다 쉬운 사람을 선택하고 딴 데가 도둑질하는 게 낫지. 근데 저는 그림은 고생스럽게 그리느냐 안 그리냐는 그 두 번째고 일단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완성했느냐. 그래서 이 작업은 인정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의 자기하고의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 네, 저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거 정말 다 그린 거냐. 그러고서 그렸다. 저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다 해놓고서 이걸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응? 했을 때 그건 사실 억울하더라고요. 조금. 막 우울하죠. 응. 오히려 뭐 어디 기술 배워가지고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게 더 대가가 좀 낫지. 이 미술의 길은 어느 작가나 다 그럴 거예요. 뭐 손이 많이 가든 손이 적게 가든 그 고뇌하고 그걸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해내는 그 여거 과정은 어떤 작가든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건 있죠.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그림은 그 어떤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 작가는 철저한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기 심상 표현,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편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네, 북 가는 대로. 북 가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제 붓이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주도 면밀한 계획, 소위에서 설계,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예, 건축같이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자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방법론이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영향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마 저는 그 집안 내력이 아닌가 싶어요. 집안 내력? 네.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 세대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릿고개 시절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닦은 세대인데 제가 태어난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56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버님의 어떤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다도 안정적이었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생을 살면서 상당히 불안하고 불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버님은 저희 그 오남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선택했거나 무엇을 시작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집안의 그 가훈도 responsibility, 소위에서 책임감이었어요. 레스ponsibility, 책임. 예.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그 습관이 어릴 때부터 친구한테도 실수하면 안 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러한 서로 간의 자기 역할이나 자기 언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회. 다음에 그것이 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이제 신용 등급이다 해가지고 이제 크레딧으로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와서는 또 이 글라이더를 많이 그립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글라이더라는 것은 모타도 없고 이게 자동으로 가는 것이 없죠. 이게 흑수저라는 얘기죠. 금수저가 아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행을 할 때 불안한 어떤 비행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불안한 비행을 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비행은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염원도 담기 위해서 요새 이제 글라이더 그것도 이제 조금 찢어지고 낡은 이제 그런 글라이더를 많이 그리는데 아마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있은 지가 지금 이제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줄곧 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이제 책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책을 붙이고 악보를 대하고 하던 것은 벌써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할 때쯤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그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림.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세계적인 명화를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이제 마스터피스라고 그러는데, 마스터피스. 예, 마스터피스. 근데 마스터피스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명화는 아니에요. 명화를 영어로 많이 만든다면 famous picture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마스터피스라고 보통 예, 많이 근데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 마스터피스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완벽한 것, 끝내주는 것, 이 뜻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그림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쓰는 거겠죠. 예, 바로 그거죠. 아마 우리 마스터피스에 대한 정답은 우리 이제 그 뭐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제 마스터피스가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작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마스터피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스터피스라는 말이 그림에서 완벽한 게 어디 있을까? 그 무슨 그것은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본인이 완벽할 때까지 추구하는 것은 그렇지, 본인이 완벽한 그렇죠. 거는 있을 수 화가의 있죠. 자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명화들도 보면 그렇지. 옛날에 이제 르네상스가 뭐 완벽했다 그러는데 사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대생도 많이 틀려 있고 다음에 그것을 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르네상스가 끝난 다음에 결국 매너리즘이라는 사조가 그 다음에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저건 완전한 붉음이 아니고 붉은색에 가까운 건데
일부러 빨간색을 쓰고, 다음에 약간 깊이 있는 회색인데 그걸 검정색으로 단순화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퍼펙트하고 뭐 마스터피스 완벽하고 이런 거를 그러면 뭐 여인상으로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네. 뭐 눈, 코, 뭐 몸매가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이쁜 걸로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은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그림 속에서 많이 나와 르나르 그림 같이 뚱뚱하고 뭐 배도 나오고 뭐 모욕하는 여자 뭐 여기 저 앞에 유영규 씨 이제 조각 작품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례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균형 속에서 어떤 완벽한 걸 또 추구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탠다드적인 에스테틱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조화로운 거죠. 아름다움보다 그렇죠. 조화, 예. 하모니 쪽에. 원래 이제 우리는 그 아트라는 말을 이제 아르스와 다음에 테크네에 이제 복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르스 하면 이제 에스테틱을 얘기하고 테크네는 이제 테크놀로지. 그래서 미술이지 않습니까? 네. 기술. 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술. 기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리 얘기하면 양자적인 것은 이제 에스테틱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미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어떤 화가의 기량, 다음에 손재주, 내지는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표현을 해나가는 노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럼 갖춰진 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작가분들의 어떤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저는 중시해서 생각하고 선배님들을 보고 저는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 외국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처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앤드루 와이어스라는 작가예요. 앤드루 와이어스. 네, 앤드루 와이어스. 뭐 나중에 선생님 편집 보시는 거죠? 아까 앤드루 와이스. 네. 그 앤드루 와이어스는 사실 3대가 화가인 그 미국에서. 근데 거기가 이제 브랜디와인 리버라는 그 지역인데 이제 체스트포시죠. 그러니까 이제 펜실베니아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직접 가보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그 느낌과 그분의 미술관, 다음에 그분의 생각, 다음에 작업실, 다음에 그분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정말 저분이야말로 좀 닮고 싶은 작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만큼 사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그래서 한국적 그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향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화가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어떤 그 설명이나 어떤 비평적인 어떤 그 도움의 말 이것보다는 그림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미술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는데 사실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거, 다음에 테크놀로지적인 거, 다음에 우리들의 그 젓가락 문화에서 나오는 손재주 이것 또한 거기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를 때도 치열한 이제 소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전 세계에 소묘 올림픽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금메달을 거의 쓸 정도예요. 이 한국인들의 그러한 미술적 감각이나 표현력은 저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문화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칠 때 다음에 이렇게 습관을 들일 때 이 포크를 쥐어주는데 포크는 우리 손재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손자들한테도 젓가락질을 지금 제가 시간만 있으면 가르쳐요. 이 손에서 나오는 이러한 미술적 표현 그것을 오늘은 이제 뭐 어떤 그 멘탈이나 다음에 필로소피
그러한 어떤 컨셉 이런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늘은 좀 테크닉적이고 그다음에 표현에 대한 그 열정, 그다음에 그걸 이루어내는 집착,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드로잉은 이제 뭐 우리 악보 드로잉한 걸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다 이제 우리 설 작가에 대해서 좀 이게 카피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이제 알으셔도 되고, 그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마스터피스가 아니더라도 이거 완벽하고 나름대로 계획적인 네.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성격적인 뭐 고집스러운 고행스러운 작업인데,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작가들은 작가대로, 또 애호가들은 애호가대로 그게 의미가 있다. 예. 뭐 우리 뭐 어느 작가는 뭐 선 긋는 게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수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설 작가도 그렇게 선 긋고 뭐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분방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그게 본인을 수행하고 뭐 이런 거에도 또 뭐 그런 철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특이한 작가예요. 특이한 작가. 이거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러한 그 기회,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정말 기다렸고, 다음에 반가운 일입니다. 아마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우리 그 사회, 특히 문화 쪽에 있어서는 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마련된 나는 대한민국 화가다 이 프로가 너무너무 저는 소중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여러 작가들이 자기가 그림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사회가 됐다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아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비록 다작을 못하고 몇 점의 작품을 하더라도 마치 베르메르의 어떤 그 작가 정신이나 그 다음에 앤드루 와이어스의 그림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앞으로 계속 잡아가는 걸로 노력을 해갈 겁니다. 아마 기대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한갑은 지났나요? 네, 지났죠. 지났으면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정년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네. 그럼 이제 7자에 들어가면 어느 뭐 연세대 김영수 교수 얘기하는데 60대는 철이 나는 거고 70대 돼야 청년이라는데 우리 청년 때 10대의 그림을 또 기약하면서 다음 또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오늘 이번 기회를 주신 우리 남궁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의 열의를 보고 저도 많이 이번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